네, 이 시간 이후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 말씀이십니까?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9년, 13년, 5년, 19년.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시간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까?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날 그는 퇴근하지 못했다.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규는 석탄가루 날리는 어두운 작업장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김용규 노동자 이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파열돼 있어서 1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었고 1년이 지나서 김용규 노동자가 또 사망사고가 난 거예요. 산업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외주화가 진행될수록 현장은 더 위험해졌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니네 사장들한테 얘기해. 그러면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공공기관이 민영화되거나 민간 위탁되거나 구조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갔다. 우리끼리 뽑았습니다. 우리끼리 뽑아서 예를 들면 10명에서 4명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짧은 거 4명이 뽑으신 분이 그냥 나갔어요. 당시에. 경비가 용역이 되더니 조리사가 용역이 되고 미화가 용역이 되고 시설이 용역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웠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용역, 하청. 다양하게 불리지만 결국 하나의 이름. 당신과 나의 이름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제 그전에는 무섭지요. 그전에는 진짜 3일만 결근하면 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술하고도 아물지도 않은데 나와서 일을 했고. 소장님, 저 출근을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그날 저녁에 반장들이 사직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12월만 되면 고용 안정이 될지 안 될지 교장 선생님하고 관리자라고 괜히 친한 척을 해야 되고 그 월급에 명절 선물을 마련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기 싫으면 가서 애기나 보라고, 애기 보게 해줄 거냐고 이런 말투. 그리고 반말. 그러니까 구내 식당도 이용 못했어요. 예,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 장애인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내가 피를 토할 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살려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진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았다. 직종이 다르고 사업장이 달라도 비정규직이어서 받았던 차별은 어디나 똑같았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병가를 주더라고요.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단협이나 어떤 것도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그 다음 병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노동자들이 8시간 하루 근무할 시간인지도 몰랐어요. 바로 4시에 퇴근이 되더라고요. 와, 진짜 못돼 먹었어요. 못돼 먹었어. 왜 가능한 것을 안 해주냐고요. 너무너무 좋았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알린 것은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이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뭐 정규직으로 시켜주라 하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자리는 그대로니까 일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막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야, 우리 끌어내려고 그러면 우리 옷 벗어버리자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농담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로부터 8년 후
광주시청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8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었다. 진짜 몸바쳐서 다 싸웠는데 아주 우리 할 만큼 했고 너무 지금 생각해도 잘 싸웠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외주화를 막아내는 긴 싸움 끝에 전국 최초로 공무직 고용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외주 용역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용이 보장을 받는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전파가 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계약직, 비정규직들을 없애는 큰 기준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장 한마디에 해고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후 10년 동안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학교 담장을 넘어 수만 명이 전국적으로 단결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 조건을 바꾸었다. 호사스럽게 써보자. 우리를 위해서 아웃도어 샀어요. 질렀어요. 다들 질렀다고 그랬어요. 아주. 교육 공무직엔 수십 개 넘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투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사용자성 쟁취 투쟁, 교육감이 사용자다. 그 인정받는 투쟁을 했던 거, 그리고 그걸 쟁취해냈던 게 우리 교육공무직 투쟁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고 투쟁의 시작이었다. 학교는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음에도 그렇게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큰 힘이지 않았나. 학교에서 유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투쟁하면서 내 삶의 전환점을 다시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속에서 우리의 활동이 저는 어떤 노동교과서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서울대 정규직만 갖고 있던 수립직인데 우리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작년에 정규직 되면서 10월 달에요. 물론 문 열어준. 얘도 저기 문도 정규직 비정규직 알아주라고. 이거 씌워야만 열리니까. 1000명이 넘는 국립대병원 용역 노동자들은 10년 투쟁 끝에 비로소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진짜 우리 조합원들 많이 울었지. 그 막 서름 받고 모은 것이 이제는 끝이다 막 이런 생각에 천대받았던 그 서름이 복받쳐 올라오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울었어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그러나 정부는 자회사도 정규직이라며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다. 자회사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가시라고. 그리고 자회사가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해주라고 나한테. 근데 본인들은 가기 싫죠? 그러면서 막 또 핑계를 싸우고. 병원이 왜 직접 고용 안 되냐? 라고 진짜 딱 단 하나 이유를 들었어요. 총 8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다 빼고 노동자 힘이 세진다가 제일로 큰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지금 원격으로 의료 민영 엄청 하고 싶어 썼잖아요. 하기 힘들 거다. 더 하기 힘들 거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우리가 눈 뜨고 해줘야 되냐? 서울대병원 정규직 조합원들은 원하청 공동 파업으로 지금 당장 직접 고용 투쟁에 함께했다. IMF 구조조정이 시작될 때부터 외주화에 맞서 일관되게 투쟁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규직이 있으면 경비대도 건드리질 않아요. 같이 집회해주고 같이 파업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이 났고. 계속 끊임없이 투쟁해왔으니까. 투쟁을 하면서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을 계속 옆에서 계속 같이 겪어왔었거든요. 왜 이렇게 투쟁하는지 알려주고. 그런 교육이 안 되었으면 그냥 남이었어요. 그냥. 근데 남은 아니잖아. 그 차이. 조합원들이 좀 뿌듯해한다라는 것.
우리는 차별이 없는 노동자 비협국을 만들었구나. 거기에 좀 뿌듯함이 있죠. 그러나 수많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되었다. 협상을 들어가면은 저희가 회의를 거의 100번을 넘게 했어요. 실무부터 해서 본회의 뭐 이런 거를 다 합치면은 앵무새 같이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음 회의 나오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똑같은 얘기. 진전이 없어요. 한 30개 정도 되는 용역업체랑 개별 교섭을 붙었고요. 쟁의권을 확보한 업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도 6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파업을 3차례, 4차례 더 진행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정규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그거를 뚫고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정을 할 때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게 이제 2019년도 초반인데요. 근데 미스트롯이 그때 나왔잖아요. 홍자 노래 들으면서 혼자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상사화라는 노래를. 못 보겠더라고요. 제철 타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 사고 난 그 부분을. 한 청년이 생을 마감한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의 새로운 삶이 피어났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PS는 사망 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수치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가능하다.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예, 결혼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애를 낳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출동하면 지우지 말라고. 뭐 은성, 유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무기계약직 때도 저희에 대한 혐오, 비방, 뭐 헐뜯는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죠. 그런 시선들이. 외주용역 그리고 무기직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일반 정규직이 아니라 중간에 전환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당신들이 만든 희망은 우리의 희망. 당신들이 꿈꾸는 미래는 우리의 미래다. 여기 김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받은 건데요. 간장게장? 그래서 왜 간장게장이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매일매일 학교 급식을 밥도둑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하면서 남학생이 주셨어요. 기분 좋죠. 교육감상 받는 것처럼 안 받아본 교육감상 받은 것처럼 좋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그냥 그게 단지 학교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학교 공공성에 대한 가치가 우리 이름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파업 나가는 교문 앞에 잘 갔다 오시라는 손편지를 붙이는 걸 보면서 노동자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자가 뭉쳐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큰 교훈?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바꾸는 법이 몇 가지나 될까?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법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어디서 피켓팅을 한 명은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어디서 단식을 한 명이 하고 있을 거고 바꿔야 되겠다. 이거 정말 부당하다 생각을 한다면 노동조합하고 함께 하면 돼요. 피켓팅을 하든 단순히 이런 배지 하나를 차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법을 바꾸고 우리한테 제도로서 다시 한번 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각자가 서 있는 곳은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당신의 투쟁은 나의 투쟁의 길이 되었고 나의 투쟁 또한 다른 이에게 빛이 되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각자가 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